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타인의 해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말콤 글래드웰, 김경일 감수, 유강은 옹김, 출판사는 김명사입니다. 부제는 당신이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Talking to Strangers.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구독합시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재밌는 꼭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코 폴로스의 사기꾼 색줄법. 해리 마코 폴로스는 강단 있고 정력적인 사람이다. 중년에 접어든 지 한참이지만 훨씬 젊어 보인다. 그는 흥미를 끌고 호감형이며 수다쟁이이다. 하지만 이따금 서투른 농담으로 대화를 중단시키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강박적이라고 설명한다. 컴퓨터를 켤 때면 살균제로 키보드부터 닦는다고 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소독이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나칠 정도로. 자, 그런 유전자가 우리 개중에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퀀트, QUANT, 즉 숫자 전문가로 통하는 사람이다. 나한테는 수학이 진실이라고 그는 말한다. 투자 기회나 기업을 분석할 때 그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쪽을 선호한다. 네빌 챔벌린식 오류를 범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겉모습을 통해 재무제표를 통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기법을 사용해서 그 정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기를 원해요. 저는 진실을 찾기를 원해요. 마음에 없는 호들갑을 떠는 사람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테니까요. 마코 폴로스는 펜실베니아 주 이리에서 그리스계 이민자의 아들로 자라났다. 가족은 아서 트레처 피쉬앤칩스 체인점을 운영했다. 삼촌들은 무전 취식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가곤 했어요. 밖에서 쫓아가서 잡아서는 돈을 내게 했습니다. 그가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체인점입니까? 가족이 운영한 그 체인점이 아서 트레처 피쉬앤칩스 체인점. 음식점 같습니다. 피쉬 물고기하고 포테이토 칩스니까. 자, 계속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버지가 손님들하고 싸우는 걸 봤는데 밖에까지 쫓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은식기를 훔쳐가는 걸 봤어요. 식당이군요. 은식기뿐 아니라 그냥 식기도 훔쳐갔죠. 덩치가 큰 한 남자가 기억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삼촌이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니까 남자가 대꾸했어요. 먹어도 돼! 저 사람들이 안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삼촌이 카운터 반대편까지 가서 남자의 턱수염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계속 일으켜 세우려고 힘을 줬어요. 언뜻 생각이 스쳤습니다. 삼촌은 이제 죽었다.
남자는 키가 2m쯤 되는 거구였어요. 삼촌이 죽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삼촌은 진즉에 죽었을 거예요. 교과서적인 이민자 사업가 이야기는 근성과 재능에 구원하는 힘에 관해 말해준다. 반면 마코폴로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족 사업에서 얻은 초기의 경험 덕분에 그는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위험한지를 배웠다. 아서트레처 식당에서 많은 절도를 받습니다. 그래야 한창 자랄 때, 그러니까 10대와 20대 초반에 사기에 정통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봤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입의 5에서 6%가 절도로 손실되기 때문이죠. 국제부정공인조사관 협회가 공개한 통계 수치예요. 어렸을 때는 이런 통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목격했어요. 우리 식당에서 파는 치킨하고 새우가 걸핏하면 다리가 자라나서 뒷문으로 걸어 나가는 걸 봤죠. 그들은 식재료 상자를 자동차 뒷자리에 던지곤 했어요. 범인은 직원들이었어요. 허허, 헐. 마코폴로스가 경영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 한 명이 그에게 A 학점을 주었다. 하지만 교수가 학점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공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오류가 있었다. 실제로 A-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교수를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했다.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취직한 직장이 장외 주식을 판매하는 중개업체였는데 그 시장의 규칙 가운데 하나는 중개업자가 90초 안에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코폴로스는 고용주가 90초 이상 기다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규제 당국에 상관들을 신고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고자질쟁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배우는데 공정하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때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는 분명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마코폴로스는 1980년대 말에 처음 메이도프에 관해 들었다. 그가 일하던 헤지펀드사가 메이도프의 놀라운 수익에 주목한 적이 있었는데 상부에서는 마코폴로스가 메이도프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했다. 마코폴로스는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메이도프가 구사한 전략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낼 수 없었다. 메이도프는 파생상품이라고 알려진 금융도구를 다량 거래하는 것을 바탕으로 돈을 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생상품 시장에는 메이도프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마코폴로스가 그때를 떠올린다. 저는 매년 막대한 양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대형 투자은행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데스크에서 안면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메이도프하고 거래를 하십니까? 모두 아니라고 하더군요. 만약 당신이 파생상품을 거래한다면 그것도 그가 거래하는 정도의 규모를
거래하려면 5대 투자은행에 가야만 합니다. 5대 투자은행이 당신의 거래를 알지 못하고 당신의 사업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폰지 사기를 하는 게 분명해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라곤 전화를 집어드는 것뿐이었죠. 그 시점에서 마코 폴로스는 몇 년 뒤 르네상스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계산을 하고 의심을 품었다. 메이도프의 사업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코 폴로스와 르네상스의 차이점은 르네상스는 시스템을 믿었다는 것이다. 메이도프는 전체 금융시장에서 가장 규제가 심하다고 손꼽히는 부분의 일원이었다. 만약 그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수많은 감시자 중 하나가 이미 잡아내지 않았을까? 르네상스의 중역인 넷 사이먼스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1980년대에 일군의 수학자들과 암호를 해독하는 암호 해독가들이 창설한 것임을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 아마도 르네상스는 역사상 다른 어떤 헤지 펀드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사이먼스가 조언을 구한 르네상스의 중역인 라우퍼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정상 2차원 특이점이나 최소 타원 곡선의 특이점에 관하여 같은 책과 논문을 쓴 바 있다. 르네상스 사람들은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면에서 그들은 러바인의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과 똑같았다. 조교가 방을 나서는 것을 보고 책상 위에 눈에 띄게 놓인 답안지 봉투를 발견했지만 그게 전부 미리 짜인 각본이라는 것을 간파하지는 못한 학생들 말이다. 하지만 마코 폴로스는 그렇지 않았다. 그 역시 똑같은 사실들로 무장했지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는 사방에 부정직과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다. 사람들은 대규모 조직을 지나치게 믿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람들은 회계법인을 믿는데 이런 법인은 무능하기 때문에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회계법인은 가장 좋은 때는 무능하고 나쁠 때는 부정직하며 부정행위에 조력하고 그것을 부추기면서 모른 채 합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제가 보기에 보험산업은 완전 부패했습니다.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수조 달러의 자산과 부채를 거래하고 있어요. 그는 성장기업의 20에서 25%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부정행위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어느 순간 그가 느닷없이 말했다. 그는 방금 전에 회고록을 출간한 상태였는데 이 저작권 사항료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이 명세서를 짝퉁 엉터리라고 불렀다. Chinese batshit, 짝퉁 엉터리, batshit, batshit, Chinese batshit. 자신이 조사하는 사기꾼들이 보유한 재무제표가
제 담당 출판사보다 더 믿음직스럽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모든 의료비의 40%가 사기나 낭비로 허비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고 말했다. 어떤 의사에게 치료를 받든 간에 저는 화이트칼라 범죄 조사관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의료계의 부정행위가 많다는 걸 안다고 확실히 말해둡니다. 그런 통계를 말해주죠. 저나 우리 가족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마코폴로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불신으로 바뀌는 것을 막는 문턱이 높지 않다. 그에게는 아예 그런 문턱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의심이 불신으로 쉽게 바뀐다 하는 얘기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진짜 좋은 일이 생깁니다.